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11월입니다. 라디오 서울과 함께 언제나 여유와 따뜻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세계 뉴스를 꽉 쥐고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은 오늘 끝나지만 양측은 이틀 동안 휴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휴전은 결국 끝날 것이고 그 이후의 전쟁은 잔혹해져서 미국도 궁지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정상회의 참석을 스킵하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집중합니다. 버먼트주에서는 3명의 팔레스타인계 대학생이 총상을 입었고 경찰은 혐오 범죄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용의자는 오늘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고 보석금 없이 수감됐습니다. USC의 주이시 교수가 하마스는 죽어 마땅하다고 말한 뒤 정직 상태인데 대학교 분위기는 위험합니다. 어포머티브 액션 이후 아시안 아메리칸 가정은 어느 때보다 대학 입시 준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면에서 가장 많이 읽은 기사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의 대학 입시 세미나도 인용됐습니다. 팬데믹을 전후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텍사스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빠져나가고 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보도했습니다. 지미 카러 전 대통령의 부인인 로잘린 카러 여사의 장례식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이어집니다. 지난주 처음 보고된 미스테리어스한 호흡기 질환이 중국 베이징 등에서 퍼져 학교가 휴교했습니다. 사람들은 코비드-19이 다시 시작되는 게 아니길 바라고 세계보건기구는 중국 측에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2024년도 이제 세계의 여러 가지 경제, 정치, 문화, 사회 또 선거 등등을 전망하는 시즌이죠. 오늘이 물론 그 사이버 먼데이로서 추수감사절을 전후로 해서 가장 큰 폭의 온라인 세일이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이 내년까지 어떤 그 영향을 미칠지는 지금 중동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쟁이 많은 것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까지 이제 오늘 나흘째 원래 약속했었던 휴전이기 때문에 50명의 이스라엘인과 거기에 3배인 150명의 팔레스타인 수감자가 교환이 오늘까지 이제 완전히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틀 연장을 일단은 한다는 건데 50명 더 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약속한 그런 그 수감자와 인질 풀어주기는 이스라엘인 50명과 팔레스타인인 150명. 그러니까 미국계 지금 한 명 미국의 인질로서는 가장 어린 4살 된 에비게일 누구죠? 라스트 네임 잊었습니다. 지금 텔레비전 화면에 보이네요. 그 소녀를 포함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 필리핀 사람도 있었고 또 그 대만, 태국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또 러시아계 이스라엘인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열외입니다.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인 만 50대 150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10명 하마스가 석방해주면 3명이니까 팔레스타인 30명이 또 역시 그 감옥에서 풀려나서 서한직으로 가게 될 테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 끝난 뒤가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좀 전에 텔레비전에 보여진 그 아비게일 2단이군요. 이 아비게일 2단 보면은 6살 언니와 10살 오빠도 엄마가 숨지는 것을 봤고 본인도 아빠 품에서 아빠는 숨지고 본인은 살았잖아요. 이 6살짜리 아이가 결국은 부모 잃은 고아가 됐는데 세 자매가 친인척에게 아주 돌아가서 굉장히 아주 뭐라고 하나요? 어린 아이니까 순간순간 여러 가지 그 정신적인 그 피해도 있겠지만 웃는 모습도 보여주는 그런 이제 풀려난 인질도 있고 또 어떤 10대 자매는 인질에서 풀려났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어머니가 하마스에 의해 살해됐고 아버지는 행방불명됐더라. 또 다른 이제 악몽이죠. 그나마 지금까지 풀려난 인질 이스라엘계 50명을 포함해서 한 60몇 명 되겠죠. 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주변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지만 잡혀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분들께는 이제 또 다른 악몽이고 풀려나지 않은 인질과 인질 가족이요.
그리고는 이제 나흘 동안 오늘까지 지금 그쪽이 10시간 앞서 있으니까 오전이지만 벌써 저녁이 됐네요. 그동안에 이제 사람들은 식량도 구하러 가고 그리고 혹시 집이 가까운 데 있었으면 집이 어떻게 됐는가 가봤자 다 거의 이제 부서지고 돌과 모래만 남았을 텐데 그런 것들도 좀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카타르가 중재를 해서 이틀 일단 그 휴전을 연장을 한다는 건데 하마스는 긴 연장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재집결을 준비할 시간을 벌 수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전쟁을 하지 말라는 압박이 굉장히 강해질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풀려난 인질들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두고 보도를 했지 풀려난 이스라엘 감옥에 갇혀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 별 죄도 아닙니다. 돌 던졌다고 감옥에 가고 뭐 히잡 쓰고 다녔다고 감옥에 가고 죄야 뭐 붙이기 나름이지만 목격자와 여러 가지 또 여러 그 정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그 스토리 하나하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건 팔레스타인 사람이건 어디 남이 들어도 아프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는 그런 그 형편이고 하마스는 어쨌든 미국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하지 않지만 팔레스타인 가자 주민의 참상과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사람들이 알아가면서 전쟁을 하지 말라는 압박을 이스라엘에 더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본인들에게는 하마스에게는 그게 좋은 거죠. 그리고 역시 이스라엘 인질 가족들도 이걸 원합니다. 휴전이 더 장기화되기를 원하고 지금으로서는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처음 이 전쟁이 시작됐을 때와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하마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본인이 말한 것에 대해서 내가 말하고도 내가 너무나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가 아니 뭐 몇 명이 숨졌다고 발표하는데 그거 뭐 믿을 만한 정보야? 이렇게 세계에서 다 지금까지 하마스 정권이 잔혹하게 군 것은 사실이지만 이스라엘과 치른 몇 번의 전쟁에서 사망자를 속인 적은 없습니다. 그게 전부 그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고 그리고 이것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지금 한 14,000명 정도를 얘기를 하지만 뭐 7,000명 이렇게 거기에 이제 숫자가 기입되지 않은 것도 있고 해서 많을 겁니다. 하마스가 그걸 속여서 나중에 이득 볼 게 없기 때문에 대체로가 아니라 거의 정확하게 사망자에 대해서 맞게 말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을 해서 여러 그 미국의 관계자들이 이스라엘이 사악하게 보이는 것이 싫으니까 아니 그렇게 많이 숨졌단 말이야. 그걸 어떻게 그쪽 그 보건부의 발표를 믿을 수가 있어? 이런 말 한 것이 내 자신이 말해놓고도 너무 나에게 실망했다, 잘못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 정도의 얘기할 정도가 됐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여론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더군다나 선거를 치러야지 되고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격전지에서의 차이를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에게서 많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친이스라엘 지나친 정책이다라고 젊은이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좀 이 휴전이 연장되기를 바라고 그렇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하마스가 놓아줄 인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휴전을 멈추게 되기를 원할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하마스는 지금 풀어준 게 외국인이건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이건 전부 여성과 어린이들만 풀어줬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군인과 남자들은 잡고 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군인과 남자들이 포로 교환을 할 때는 엄청나게 지금 1대3에서 그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내줘야지 됩니다. 이제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은 잡고 있을 아직도 뭐 200명은 조금 안 되겠네요. 잡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내줘도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이후에는 결국은 내어줄 병사가 없고 본인들이 잡고 있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치열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의 목표가 세 가지라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초지일관 얘기를 합니다. 하마스를 완전히 깨부수기, 인질을 완벽하게 돌아오게 하기, 승리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에 위협이 되지 않게 한다. 이게 굉장히 모순되고 힘든 겁니다. 인질을 다치지 않고 다 데리고 오게 하면서 하마스를 완전히 물리친다? 이 자체가 시작부터
좀 불가능한 목표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휴전이 끝나고 나면은 전투가 시작이 될 텐데 가자지구 북부는 이스라엘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없습니다. 전부 뭐 동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하니까 일부는 내려오다가 북쪽에서부터 피신하다가 동쪽으로 많이 빠졌고 동남쪽으로, 일부는 그냥 남남쪽으로 가고 했는데,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전쟁을 할 때 전쟁이 끝난 뒤에도 욕먹지 않게 하고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민간인 사상자를 최대로 줄이고 군인, 자국 군인들의 피해도 적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의 전쟁은 이스라엘 병사도 위험하고 민간인들이 정말 위험해지는 겁니다. 북쪽이 텅 비었으니까 그 빈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북쪽에서는 집집마다 뭐 터널이 있는가 하마스를 수색하고 다니지만 동부나 남부 쪽으로 사람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동부나 남부 쪽으로 팔레스타인 피난민들이 몰려 있는데 그 사이에서 전투를 치르려면은 이스라엘 병사도 피해를 보고 민간인들 피해도 어쩔 수 없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보다 더 참혹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칸 유니스라는 그 하마스의 군 총사령관이 태어난 난민촌에 있는 이 칸 유니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인은요 지금 황량한 무슨 지중해 뭐 해변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이잖아요. 그곳으로 버려지거나 임시 대피소에 있거나 어쨌든 어디에 가 있건 끔찍한 결과를 맞을 수 있는, 이스라엘 군대도 위험하죠. 황량하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또 중요한 게 이게 이제 전쟁으로 이렇게 전략적인 또 전술적인 여러 가지로 볼 때 하마스의 전력을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10월 7일부터 전쟁을 해서 하마스의 전력의 한 반 정도를 파괴했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하마스를 이제 5개로 나누어서 5개의 구분 가운데서 한 명의 지휘관은 사살했습니다. 숨졌습니다. 사살이라기보다 아무튼 죽었어요. 하마스의 총 5개 가운데 하나의 그 사령관이. 그런데 그렇게 심각한 여단 사령관이 되겠죠. 아메르 알 간두르라는 5개 지부 아무튼 사령관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마스가 항복할까요? 하마스가 항복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남부에서 민간인 틈에 섞여서 굉장히 완강한 저항을 만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미국이 더 불안해집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휴전 요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물리칠 권리와 의무가 있다 하는데 그러면서도 대규모 공격하는 거는 걱정되는 겁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무기 주고 지원을 그렇게 했으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숨지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앤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을 하고 maybe 이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이스라엘을 방문할 것 같습니다. 이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제일 먼저 세계 지도자 가운데서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했다가 야 이건 이스라엘의 보복 대응이 너무 심하네 하면서 입장을 바꾼 사람이잖아요. 휴전해라로.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이제 상원의원 가운데서 버니 샌더스 다음으로 또 다른 연방 상원의원도 이스라엘에 백지 수표를 주면 안 된다. 전쟁에 쓰라고 우리가 주면 안 되지. 그럼 미국까지 같이 도덕적인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무너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친구는 친구고 동맹은 동맹이지만 친구면서 동맹인 이스라엘이 국제법도 어기고 전쟁법도 어기면서 민간인이 살상될 걸 뻔히 알면서 병원을 포위하고 아이들의 인큐베이터 전기를 끊어서 아이들이 숨질 거 뻔히 알면서 신생아, 조사나 미숙아를 숨지게 하는 이런 이스라엘을 미국이 지원을 했다는 것을 알면 미국이 뭐가 되느냐, 미국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진다 하면서 지금 연방 상원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지할 그런 국가는 미국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벤자민 네타냐후는 미국의 압력이 없으면 이스라엘의 우파의 압력에 따라서 팔레스타인 주민이야 숨지거나 말거나 이 전쟁을 더욱 치열하게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정치계에서도 이렇게 조금 흔들리는 이리저리.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팔레스타인 그 피난민들이 될 텐데요.
그 피난민들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조여들면 조여들수록 힘들고 그렇지 않고 또 이스라엘이 어떻게 뭐 느슨해져서 하마스가 다시 정권을 잡아도 힘들어집니다. 전보다 더 좁은 땅에서 우리 집도 없이 먹을 것도 없이 더 절박한 이스라엘이 그렇다고 거주 자유를 주겠습니까? 더 절박하게 더 작은 독에 갇혀버린 것이 되기 때문에 어느 결과가 우울할지 더 우울하냐 더 우울하느냐가 팔레스타인 주민이 지금 처한 일입니다. 이리저리 이 전쟁이 끝나기 전에 팔레스타인 주민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고 다음 단계는 더욱 잔혹해질 것이다. 며칠 더 휴전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 이후는 이 전쟁이 중동 전쟁으로 번질 우려도 있다는 것. 그렇게 될 때는 세계의 뭐 주식 시장이라든가 오일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024년도 모든 것이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가지에서 나옵니다. 미국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죠. 우선 젊은이들이 바이든 대통령 싫다고 하니까 이번 전쟁에 대해서 경제 문제도 바이든 대통령이 그다지 경제에 대해서 우월한 편이 못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는 이제 제가 잠시 뒤에는 이 로스앤젤레스 주변 USC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건 간단히만 전해드리겠습니다. University of Vermont, 뭐 버먼트가 인구가 뭐 몇십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곳이잖아요. 그곳 앞에서 아파트먼트에 살고 있는 48살의 한 남성이 20대의 세 남자에게 총을 적어도 4발을 쐈습니다. 권총을 4발을 쏴서 이 한 청년은 전부 팔레스타인계예요. 두 사람은 팔레스타인계 미국 시민권자, 한 사람은 영주권자. 추수감사절에 세 친구 가운데서 한 친구의 친척집에 디너 먹으러 갔다가 잠깐 산보하다가 길에서 총에 맞아서 한 청년은 브라운 대학교에 다니는 청년인 것 같아요. 그 청년은 하반신이 지금 감각이 전혀 없답니다. 또 다른 청년은 흉부에 총을 맞았고 나머지 한 청년은 좀 부상 정도가 심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48살의 이 법정에 출두한 제이슨 제이 이튼 씨가 나는 무죄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 아파트먼트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왜 이게 혐오 범죄냐. 당시에 이 3명의 학생들이 지금 시국이니만큼 브라운 대학교 또 한 학생은 다 다른 대학교에 다니네요. 그 하버포드 유니버시티, 펜실베니아네요. 트리니티 칼리지, 커네디컷 이렇게 다니는 3명의 학생들이 당시에 이제 일반 그 젊은이들이 입는 옷을 입고 나서 그 위에 이제 캐피에 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이 입는 그 체크 무늬의 스카프 있잖아요. 야세르 아라파트가 머리에 이렇게 두른 것을 생각하시면 될 텐데 그런 걸 두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혐오 범죄로 지금 수사가 되고 있다. 미국은 굉장히 많은 지금 사이버 먼데이 뭐 쇼핑 다른 때 같으면 이런 것이 all about 뉴스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휴전 이후에 더욱 치열해지고 그 치열해진 전쟁 결과가 미국과 세계에 엄청난 2024년도를 이끌어갈 만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오늘 2가지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기사를 전해드리겠는데요. 이 2가지가 넘버 1, 캘리포니아 면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읽은 것, 그리고 넘버 2,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이 읽은 것인데 가장 많은 사람이 읽은 그 기사에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이 7월 달에 했었던 교육 세미나가 언급이 됐네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뭐 백악관 대변인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이틀 동안 휴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는 발표를 하고 있고요. 저는 조금 분위기 바꿔서
어퍼머티브 액션 이후에 그 에이시안 아메리칸 그 가정은 어느 때보다도 대학 입시 준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정박 기자, 코리안 아메리칸 기자가 보도를 한 건데요. 캘리포니아 면에서 가장 많이 읽은 기사로 뒷부분에 제법 그 많은 분량의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의 대학 입시 세미나도 인용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연방 대법원이 어퍼머티브 액션을 폐지하고 나서 점수 차이로 이제 그동안 불리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해졌다. 특히 코리안 아메리칸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도 숨겨진 요인도 많이 있다. 이런 전문가의 얘기도 썼고요. 더더욱이 불투명해졌다. 뭐 이런 그런 해서 이제 만다린을 쓰고 영어와 한국어로 쭉 이제 이렇게 세미나도 하는 많은 세미나 현장을 취재를 했습니다. 대단한 자격, 성적별로 있어도 하버드나 버클리에서 UC 버클리에서 정규적으로 뭐 에이시안 아메리칸을 거부한다던가 등등.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이민으로 오셔서 이제 살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자녀를 키우지만 본인들은 미국 그 교육 시스템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분들이 굉장히 한국계나 중국계, 인도계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국이나 중국이나 인도는 하나의 통일된 시스템이 있잖아요. 대학교 들어갈 때 수능 완전히 한국의 그날은 비행기도 다 멈춰야지 되고 이런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은 이게 참 미국에 와서 자녀를 키우면서 적응하기가 힘든데 어떤 부모님들은 몇만 달러를 컨설턴트에게 주고 왜냐하면 좋은 대학교를 나오지 않으면 자녀의 미래가 불안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자녀가 부모님께 친구들 다 하는데 컨설턴트 좀 이렇게 컨설팅 받게 해주세요 하고 요청을 하기도 한다 하는 것 해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에 그 5시간 동안의 세미나 5시간이었나요? 저 그날 현장에 있었는데도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어퍼머티브 액션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뭐 에이시안 학생들은 좋은 대학교에 가기가 쉬워졌다. 이 폐지라는 것이 하버드 대학교 뭐 이런 대학교, 아이빌리그 대학교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추세로 다 따라가는 것이고 해서 당시에 보스턴 에듀케이션의 김원종 원장님이셨죠. 자녀를 키울 때 이제 부모님들이 한국 부모님들이 전부 주말에 취미를 포기하시라, 골프 같은 거 포기하고 자녀에 집중하시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그리고 여러 예를 들었는데 하버드에 입학한 애나라는 학생은 7학년 때 AP를 뭐 수강을 했고 스탠포드에 입학한 벤이라는 학생은 AP 수업을 15개를 들었고 에스더라는 학생은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스텔라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엄마가 그 유방암을 앓으시면서 그 어려웠었던 본인의 에세이에 그런 것을 잘 적어서 이제 유펜에 입학을 했다. 특별한 상황이었고 나는 운이 좋은 것 같다.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사실은 다 있다는 거예요. 꼭 뭐 성적뿐만이 아니라 그런 얘기. 그런데 대체적으로 꼭 이제 그 코리안 아메리칸인 그런 그 학원 또 이런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인종에서도 거의 명문대학교에 입학하려면 필요한 게 뭐 AP 뭐 10개에서 20개 정도를 수강을 하고 그래서 쇼스타퍼 프로젝트를 내놔야지 되고 등등 뭐 여러 가지를 한다. 그런데 또 반아시안 같은 이런 그 기류가 그 대학교에 있기 때문에 컨설턴트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피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전략적으로 해야지 된다. 그냥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사실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전문가들이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일부 컨설턴트는 또 이렇게도 얘기한답니다. 최고 순위가 아니라 학생에게 적합한 학교를 찾아야지 된다. 이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 LA 타임즈의 코리안 아메리칸 정박 기자는 어쩌면 사업 때문에 그러나 이 학생이 도저히 아주 사람들이 누구나 다 원하는 그 엘리트 대학, 세계의 명문 대학교를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것을 아니까 차라리 그 학생에게도 그렇고 안전하게 다른 곳을 가는 게 더 나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을 하는가 하고 의문표를 조금 붙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가 있지만 가장 큰 스트레스는 아이들이 무력감을 느낄 때겠죠. 그리고 엘리트 학교에 가면은 에이시안들을 조금 덜 왔으면 싶을 정도로 에이시안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막상 직장에 가보세요.
그러면 아주 탑에는 에이시안계가 또 드뭅니다. 에이시안들이 엘리트 학교를 나와서 그 비율대로 직장에서 사회에 나와서 그 최고까지 가는 그 비율을 따지고 보면 거기에 엄청나게 못 미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성공을 보장하는 게 아니다. maybe 거기에도 인종 팩트가 있는지 모르죠. 사회에 나와서도 어쨌든 이제 이런 많은 내용들이 포함된 기사입니다. 샌마리노 고등학교에서 천재로 알려진 학생이 페사디나 칼리지, 세리 칼리지에 가게 된 거. 뭐 페사디나 세리 칼리지 좋아요. 저 페사디나 세리 칼리지도 뭐 자카린다 피고 이럴 땐 그 옆에 칼텍 등등 해서 자주 가보는데, 자주는 아니지만 1년에 한두 번은 가보는데, 어쨌든 이 샌마리노가 중국계가 많이 사는 페사디나 쪽의 부촌이잖아요. 거기서 천재 소리를 듣던 학생이 페사디나 세리 칼리지에 갔는데 친척이 얘기하기를 결국은 컨설턴트에게 뭐 3,000달러밖에 안 써서 그렇다. 컨설턴트에게 돈 이렇게 많이 쓰는 거를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많으시고, 전혀 그런 거 안 받아보고 아이비리그 대학교에 입학을 한 그런 학생도 저는 압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그 가능성을 높이는 거잖아요. 부모님들은 할 수 있으면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아이에게는 3,000달러만 드렸지만 그 동생에게는 10,000달러 이상은 써야지 되겠어라고 결심하는 부모님이라든가 그런 얘기. 그리고 역시 7월 달에 세미나에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의 세미나요, 교육 세미나, 아이비 드림 이종석 대표는 대학에서 뭔가 투명하게 가이드라인을 얘기는 하지만 그 가이드라인이 투명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두렵고 어려운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그 어퍼머티브 액션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기사고, 이 정박 코리안 아메리칸 기자도 정말 열심히 취재하네요. 그때가 7월인데 취재하고 뭐 바로 쓰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취재 또 하고 해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서 오늘 사람들이 많이 읽은 기사, 온라인상에서 USC 한인 학생들 많이 다닙니다. 유학생이건 미국 시민권자건 영주권자건. 존 스트라우스 교수가 72살 개발도상국 경제에 대한 연구로 유명하신 분이랍니다. 인도네시아와 중국에서는 또 몇 년 동안 현장 조사도 하셨는데, 이분이 11월 9일부터 아주 급류에 휘말렸습니다. 11월 9일이면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를 쳐들어가서 인질을 잡고 사람을 야만적으로 잔혹하게 살해하고 나서 한 달 이틀이 된 그런 날입니다. 그때 이제 학생들이 USC 대학에서 한 달 이상이 지났으니까 막 시위를 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숨졌으니까 그 숨진 사람을 추모하는 그 시위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결국은 헤드라인은 이거예요. 이 교수가 하마스는 살인자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따라서 모든 하마스는 죽어야 된다. 나는 그들이 모두 죽기를 희망한다. 이런 말을 한 것이 녹음이 됐고, 그 시위대 있는 데서 뭐 하고 한 것이, 그리고 그게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다른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약간 또 왜곡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본인은 녹화한 학생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게 번지면서 막 이렇게 왜곡되잖아요. 하마스자는 쏙 빼고, 그럼 많은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은 모두 죽어야지 된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저런 일로 처음에는 학생들이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고 교수인지도 몰랐고 그냥 어른인가 보다 하다가 이 교수가 학생들과 자꾸 말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시차도 있어요. 그래서 말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나 녹음하겠어요 하고 녹음을 해서 올렸다는 얘기거든요. 학생이 휴대폰으로 찍어서 올린 건데, 아무튼 그 다음 날부터 학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게 돼서 지금은 이번 시메스터는 가르칠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그 학부 학생들은 가르칠 수가 없고 학교에 나와서도 안 되고, 처음에는 뭐 줌으로 가르쳐라 했다가 나중에 하도 또 반발이 심하니까 이것도 아예 이번 시메스터는 쉬시죠. 유급입니다. 무급은 아니고. 그러니까 또 주의식에서 또 난리를 치고 부당하게 그 교수를 일단 그 업무 정지를 시켰다고 비난을 하고 하는데, 뭐
그러면 또 반대쪽에서는 해고해야지 그게 정직 가지고 되는가. 그렇게 교수란 사람이 인종차별적인 커멘트를 하고 폭력을 일으킨다라고 한 6,500명이 서명을 하면 또 바로 9,000명 이상은 그거 부당하다. 이 교수가 온라인 피해자다. 이렇게 6,000마일보다도 훨씬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으로 학교 캠퍼스가 지금 여러분과 제가 대학교를 가지 않아서 그렇지 특히 학생들이 많은 그런 캠퍼스에서는 굉장히 지금 뭐 치닫고 있는 분위기가 강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이 내용을 그냥 여기까지만 보도하는 게 아니라 교수가 말하는 것,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왜곡도 있다고 하니까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정치적으로, 인종적으로, 세대 간에, 종교적으로 뭐 문제가 많은가. 그리고 학교는 어디까지 검열을 할 수가 있는가. 학문의 자유는 어디까지. 그럼 학생의 안전은 어떻게 해야지 된다는 거야. 그런데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이걸 취재하면서 학생들을 인터뷰했는데요. 거의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답니다. 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젊은 혈기가 있는 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안전하지 않을까 봐. 그 정도라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에피소드가 논쟁적인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11월 초의 목요일에 친팔레스타인 시위인 거예요. 말하자면 너무 많은 사람이 숨졌으니까 그 사람들 이름을 쭉 종이에 적어서 그게 몇 피트 됐대요. 지금은 더 길어졌겠죠. 그걸 놓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추도식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어떤 학생이 뭐 이스라엘 지원 멈춰라 이런 얘기도 했고 교수가 근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스라엘을 파괴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났다는 겁니다. 이 교수님이. 학생들은 우리는 이스라엘 파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교수는 2004년부터 USC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대단히 본인을 대단히 친이스라엘적인 주이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영원하라. 하마스는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위대 거기에 이렇게 가서 그 종이를 학생들 얘기로는 그 숨진 사람들 이름이 쭉 적힌 그 종이를 막 짓밟았다는 거예요. 이 교수님은 나는 짓밟지 않았다. 내가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는 그게 그런 종이가 있었는 줄 알았지만 의도적으로는 짓밟은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처음엔 아무도 이 사실을 이 현장을 녹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후에요. 다시 3시쯤에 수업이 끝나고 주이시 학생들이 또 막 그 팔레스타인계 시위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50피트쯤 떨어져서 이렇게 시위를 하다가 이 교수를 보니까 너무 교수를 반갑게 대하고 이스라엘 미니기를 들고 이런 등등의 일을 하다가 북스토어로 이 교수가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뭐 커피인가 들고 뭐 책 들고 가고 있었는데 한 학생이 교수님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 하니까 이 교수가 그 학생에게 너나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카메라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하고 카메라가 켜졌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교수가 정말 넌 무지해 이러니까 이 학생이 이 이벤트는요. 하마스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숨진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추도하는 추도식이니까 그 정도에는 숨진 사람을 위해서 뭔가 조의를 표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하고 학생이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교수가 하마스는 살인자다. 모두가 살인자다. 모두 죽어야지만 돼. 나는 그들이 다 죽기를 희망해. 이게 이제 비디오에 찍혔는데 원래 비디오를 찍은 학생은 본인은 하나도 편집한 게 없다고 하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서도 편집한 흔적이 없다고 하는데 일부 그게 올려주면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하마스자는 또 쏙 빼고 이렇게 또다시 뭐 리트윗 비슷한 것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수가 그날 오후에 그런 일이 있고 집에 와서 이메일을 보니까 주이시 학생들이 선생님 너무 잘하셨어요. 그런데 비디오가 뭐 왜곡됐어요. 편집됐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결국은 그게 11월 10일에 뭐 정직 처분 받고 나흘 뒤에 대학교에서 USC가 유난히 무슨 좀 인종평등 같은 것을 강조하는 학교입니다. USC가 운영하는 호텔이 있는데요. 그 호텔에도 분명히 많은 호텔이 그렇지만 포시즌도 마찬가지로 어퍼머티브 액션을 우리는 존중합니다. 직원을 고용할 때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USC가 학교에서도 부대 사업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그 인종적인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인종적인 평등이라든가 다양화 이런 여러 가지의 교수가 한 행동이
저촉되기 때문에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학교에 오지 마십시오. 학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교수에게 물어봤어요. 후회하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후회하느냐? 나는 또 그런 일이 있어도 또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각자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잖아요. 이 교수님도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 죽어야지 돼 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하마스가 죽어야지 돼. 하마스가 다 죽기를 희망해 라고 얘기를 했고 교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이 하마스를 추도한다는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 주민은 죄 없이 숨진 주민을 추도한다고 했는데도 그 다음에 같이 소리 지르고 학생들과 붙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미국의 모든 지역에서 심지어 제가 방송하는 데서 또 여러분과 저와의 사이에서 소통이 지금 이게 USC가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이건데 이게 이제 USC까지 왔거든요. 그 다음에 전쟁이 길어지고 또 누군가가 조직을 해서 뭔가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면 또 고등학교로 중학교로 번지지 않을까 정말 걱정이 되는 이슈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그 사이버 먼데이이기 때문에 그 아마존 보니까 저는 뭐 여러 가지를 좀 샀는데 별것 아닌데도 다 세일하던데요. 집안에 무슨 뭐 화장실 청소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뭐 옷장 속에 넣어두는 뭐 시다 나무 조각이라든가 또 뭐가 있었던가요? 굉장히 한 20% 이상은 평소보다 세일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옷걸이도 세일하고요. 겨울철 부추 속에 넣어두는 거 나무 이런 거 한 개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플라스틱으로 딱 양쪽 부추를 딱 이렇게 찝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엄청 세일하더군요. 오늘 혹시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생활 필수품 같은 것은 이게 한국 가게에서 살만한 것들이 있고 또 미국 가게나 아마존 같은 데서 살만한 것들이 있으니까 온라인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 사이버 먼데이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텍사스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텍사스주로 팬데믹 이후에 캘리포니아 주민도 굉장히 많이 이주를 했습니다. 한 1년 사이에 뭐 10만 8천 명 정도가 이주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보도입니다. 갈 때도 이유가 있고 돌아갈 때도 이유가 있는 건데 돌아가는 사람들 대부분 뭐 캘리포니아주라든가 뭐 오레곤주의 포틀랜드라든가 이런 곳으로 돌아가는데 처음에는 집값이 싸서 그래서 이제 이주했었던 사람이 있는데 텍사스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어나면 또 집값이 올라갑니다. 게다 대고 정말 중요한 건 텍사스로 집값 때문에 이주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좀 안 하시는 게 있답니다. 재산세가 캘리포니아주보다 비싸대요. 그게 이 정도면은 좀 부담이네 할 정도로 차이가 나는가 봅니다. 그런 얘기. 이사 갈 때는 생활비 또 무슨 뭐 정치적으로 당파 캘리포니아 이 진보는 정말 못 말려 하면서 가신 분들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로 환멸감을 느껴서 그런데 주택 비용이 또 그 사이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30%나 늘어났고 정치적인 것은 이게 또 소수를 굉장히 뭐 소수가 성소수자도 될 수 있고 압박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비즈니스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평생을 텍사스주에 살았지만 출구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너무 덥고 또 그리고 이제 뭐 성소수자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는 인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받아당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주한다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분은 그 녹스빌로 가신다고 하니까 테네시로 가시네요. 뭐 텍사스와 정치 환경은 비슷하겠는데요. 캘리포니아주에서 2021년부터 2022년 1년 사이에 10만 800명 아니죠. 10만 8천 명 죄송합니다. 10만 8천 명 맞아요. 108000 이주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정치적인 분위기 때문에 이주하신 분들은 론스타가 정말 좋아 했는데 그런 분위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은 몰아내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2021년부터 2022년 사이에 캘리포니아주에서 텍사스로 간 사람도 있지만 텍사스를 떠난 사람은 거의 50만 명 되는데요. 49만 4천 명. 그래도 들어간 사람이 있으니까 순인구는 한 17만 5천 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증가했어도 떠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랜딩 트리 그 모기지 해주는 회사잖아요. 설문조사를 해보면 39%는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가 대다수의 주변 사람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다른 주로 이주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또 그 이유로 이주한 사람도 있고요. 포괄성이 조금 부족하다는 겁니다. 소수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그렇게 될 경우 그게 그냥 기분이 아니라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왜 뭐든지 아주 좋아 보여 하면서 과대평가라는 것 있잖아요. 텍사스가 뭐 집도 싸고 뭐 땅도 넓고 뭐 하는데 그런데 나하고 또 뭐가 이게 맞아 한다면은 모르지만 꼭 약속의 땅만은 아니더라. 요즘 미국 아메리칸 드림이 예전과는 달리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보고서도 지난주에 나왔었는데 과대평가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로 다시 돌아가겠다, 포틀랜드로 돌아가겠다, 테크 업계에서 일하는 젊은 사람들이 한 20% 정도 수입이 더 많고 그리고 뭐 아파트가 됐던 집이 됐던 더 넓게 살 수 있지만 더 넓게 살고 돈을 더 많이 받는다고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더라. 여러 조건을 볼 때. 그리고 특히 이 태평양 북부, 캘리포니아 북부도 그렇고 뭐 서든 캘리포니아도 좋잖아요. 자연. 오레곤 같은 경우는 더 하겠죠. 나무, 공기, 산, 바다, 분위기, 문화, 냄새 이런 모든 것들이 더워서 지글지글 끓는 텍사스에 살다 보니 훨씬 그립고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였어? 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 여자분인데요. 포틀랜드로 돌아와서 야 지금 집에 다시 돌아온 게 훨씬 행복해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군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2번이나 참여를 했는데 이번엔 안 갑니다. 뭐 다른 일정 보니까 앙골라 대통령 만나는 것, 그 대통령 만나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뭐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이 정도만 있는데 이번 주 정확하게 목요일에 개막해서 금요일, 토요일 한 7만 명 정도가 모이고요. 영국은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찰스 3세 왕이 워낙에 기후변화에 아주 예민한 생각과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가고 또 지금 그 프란치스코 교황도 아픈데 뭐 폐염증 생겼잖아요. 그런데도 가고 28개국에 한 7만 명 정도가 두바이에 모입니다. 미국은 뭐 존 케리 기후변화 특사 등등이 가겠죠. 그만큼 지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스라엘 하마스 이슈가요. 그리고 중국에서 호흡기 질환인지 박테리아인지 지금 중국 정부가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 분명하게 밝히지 않기 때문에 세계가 코비드 19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합니다. 우한에서도 처음에 확실하게 드러내주질 않았으니까 이번에도 지난주 화요일에 이제 베이징과 또 어디였던가요? 북부던데요. 라오닝 성에서 처음으로 학생들이 굉장히 아프기 시작했고 그래서 학교들이 막 휴교를 합니다. 처음에 이제 글로벌 그 모니터링하는 그런 그 플랫폼인 프로메드가 그 보도를 하고 나서 현지 의사들은 지금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세계보건기구가 정보를 요청을 하고 나서 이제 중국이 겨우 밝힌 거는 뭐 호흡기 뭔가 독감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고 이 정도인데 아직 뭐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코비드 19을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지금 또 걱정하는 그런 정도고요. 중국, 한국, 일본의 정상은 다음 해에 내년에 꼭 만난다 하는 것이 이제 부산에서 박진 외무장관 등 일본, 중국 왕이 외교부장을 포함을 해서 이렇게 만나서 결정이 됐다 하는 것도 세계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먼저 오늘의 미국을 후원해 주시는 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요. 그 본인의 그 X에 여러 가지 그 문제요. 유대인에 대해서 누군가가 비난하는 글을 올리면 그게 사실이네라고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일론 머스크는
경제적인 것에 한창 그 중심에 있지만 모든 것에 지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스탈링크 그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스탈링크와 같고 그리고 하다가 결국은 오늘 이스라엘 그 대통령을 만나거든요. 이 사람이 하는 행위는 무엇이든지 다 이게 연결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아이작 헤르조그 대통령과 만나고 있고요. 아무튼 이제는 본격적으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